야, 요거는 중요한 얘기 빨리 하지 말고 2023년에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권 때 도이치 파이낸셜이 네. 캄보디아로 캄보디아로 진출해. 현지 은행을 인수해 버려요. 와, 현지은행을 인수해요? 곽수산 최욱의 매불쇼. 그리고 아까 뭐 아산병원 말씀 잠깐 하시던데 안 그래도 뭐 저희도 암기 있습니까? 저희도 진작에 뭐 제보가 좀 왔었고 그 네네. 말씀하신 그 최모인데 그분이 전력이 있더라고요. 전력이 예전에 태광 이호진 회장 맞아요 그 사람 보석해줄 때 그 진단서를 해주신 분인데 그때도 편히 봐준 사람. 근데 이호진 회장이 지병은 있죠. 간질환이 있었는데 네. 풀어줬더니 갑자기 술 먹고 다니고 그때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서 풀어줬거든. 걸려가지고 근데 한간에는 그때 당시 태광 직원들 그때 당시 왔던 제보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룸사롱에서 회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 제보를 받고 막 쫓아다니다가 떡볶이집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 떡볶이. 시켜먹고 하다가 보석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힘을 썼다라는 게 아산병원 내부 다른 의사의 제보였습니다. 이거 좀 봐봐 이게 다 나온다고. 다 나오네. 야, 하여튼 흑자 들어가는 사람한테 다 제보한데 최욱한테만 안 해줬네. 하여튼 김건희는 꼭 그런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뭐가 정상적인 걸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특혜를 받는 거야.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아까 캄보디아 말씀하셨죠. 캄보디아. 상대적으로 이 뉴스공장에 비해서 여기가 캄보디아를 주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캄보디아 근데 좀 아마 주목 많이 합니다. 캄보디아의 어디랑 비교하면서 관련- 나 비하하지 마, 지우가. 너 지금 구독자 많이 늘었어, 지우가. 지우가. 아직 5만 천이다잉. 5만 천 안 넘었다. 계산은 빠르네. 계속 체크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넘을까봐 걱정된다. 지금. 얼른 하고 가 그러니까 빨리. 형님 그 캄보디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캄보디아 그러니까 말씀. 결국에는 이제 대경제협력 차관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받을 돈인데 사실상 못 받아 거의 많이 뜯기거든요. 네. 그렇죠. 순수한 목적에서 주는 뭐 그러니까 주다시피 하는 건데 문제는 캄보디아가 윤석열 정권 때 7억 불에서 대경제협력 차관이 30억 불로 4배가 뻥튀기가 돼요. 네. 근데 2023년에 도이치모터스의 그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진출을 합니다. 아. 그 현지 은행을 인수를 해요. 잠깐만. 요거는 중요한 얘기 빨리 하지 말고 2023년에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권 때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로 진출해. 현지 은행을 인수해 버려요. 와, 현지은행을 인수해요? 1금융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저축은행 같은 2금융인데 금융을 100% 인수를 합니다. 도이치파이낸셜이. 근데 이때 당시 2023년에 차관이 30억 불로 늘어요. 늘고 2024년 실제로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네. 확인한 부분은 그건데 네. 히림 종합건축사무소란 곳 히림. 거기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히림이 진출해 캄보디아에 언제 진출했는데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다 진출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야, 장난 진출을 아니네. 해서 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 이유는 뭡니까? 다리도 놓고 뭐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간접 자본들 확충해라. 네. 근데 그런 큰 공사에 이제 히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도이치파이낸셜이 사실은 이제 현지에 진출했는데 현지 교민들의 제보는 최은순 지분이 들어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분이 특정이 됐습니다. 오. 현지에서. 캄보디아 아까 그 갔잖아요. 애 안고 사진 할 때. 네. 캄보디아 그 순방을 그때 갔었잖아요. 네, 김건희가 윤석열이랑. 갔죠. 네.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동포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가면 네. 거기에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현지의 그 컨트롤 하시는 분이 사진이 찍혀 있겠네 예,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의심하는 것으로는 네. 캄보디아 그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거기서 빼먹는 거는. 협력 차관이라는 거는 수출입 은행에서 그냥 돈을 주면 그래서 네.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우리가 30억 불이라고 하면 4조가 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회수할 수 있는지 계속 네. 체크를 하고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 우리가 알 관리해야지.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2024년에 넘어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우리 정부가 모릅니다. 와. 이게 한 번에 넘어가진 않고 이게 분기별로 나갈 이게 시기별로 나갈 텐데 저희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외교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없어요. 그게 총 얼마예요? 2024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캄보디아로 간 거 넘어간 돈이. 차관. 간 게 네. 그것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파악이 그게 안 돼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차관을 4배를 뻥튀기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딱 두 곳이 증액이 됐는데 인도네시아랑 캄보디아가 됐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이 많아요. 우리가 떼이더라도 자원으로 받으면 돼. 근데 네. 캄보디아는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네. 수사를 하는 사람의 촉으로는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 대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업으로 덩어리가 제일 큰 게 토목 건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히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 그래서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은 그걸 뒤로 빼돌린 돈을 세탁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려면 은행이 필요하거든. 그 파이낸셜이 아까 그렇죠. 도이치 그러니까 은행을 인수한 거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모양새가.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와 어지러워지하다. 한국 기자들만의 취재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와. 저희 팀의 이슬기 기자가 마침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그 취재 현지 탐사보도 매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제 국제적 언어 능력도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마침 캄보디아의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보니까 반 훈센 총리잖아요. 캄보디아가. 네. 지금 그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는데 훈센을 비판하다 잘린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 정부 비판 보도를 했던 마침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캄보디아의 봉지욱이야. 네. 그분들과 지금 한 두세 분과 손을 잡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훈센이 우리나라를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방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윤석열 정부 예, 때. 윤석열 정권 때 오. 많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지 정부가 협조를 안 주면 돈 빼먹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의심하는 지점은 짰구나 이거. 훈센이랑 예, 짰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갖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취재에 들어갔고 조만간에 저희 기자들이 캄보디아 현지로 갈 텐데 저야 뭐 이제 얼굴도 특이하고 이렇게 못 가고 이제 저희 얼굴이 안 알려진 기자들이 현지에 가서 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와. 그게 그 캄보디아가 독재 국가일 뿐만 아니라 왕국이에요 이게 또. 네. 그거 왕하고 또 저기를 하면 지금 그게. 세계 최장기 독재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아들이 총리고 네. 그 아버지는 총리하다가 지금 물러나서 상원 의장을 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훈센 총리를 비판했던 기자가 막 없어졌다가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유튜브에서 다시는 훈센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아, 그래요? 자아 비판을 하게 만든 야 재밌네.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근데 아무튼 그 도이치 파이낸셜이 2023년에 캄보디아 가서 현지 은행을 인수한 거는 팩트고 네, 네. 거기에 최은순 지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아직까지 소문이고. 그렇죠. 히림이 진출해서 공사한 것도 팩트예요. 네, 히림이 진출해 있고 와 그것도 팩트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저희뿐만 아니라 시간 문제일 거라 보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관련해서 가장 돈은 액수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워낙 크잖아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그리고 해외 거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국내로 가져올 필요가 없죠. 해외 조세 도피처에 그냥 돈을 놔두면 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뭘 얼마나 했는지 정말 돈 버는데 진심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똑똑해야 네. 될 아무나 것 같은데. 똑똑해야 돼. 그럼. 그래서 이 아무나. 그림은 자, 누가 저- 있을 거야. 저 이제 가겠습니다. 54,600명. 빨리 아니 5천 되기 전에. 아니 형님. 4,600. 아니 거의 다 됐는데 형님. 400명이면 넌 나한테 죽는데. 400명만 모이면 너는 나한테 죽어. 야. 이 말씀은 좀 하나 또 드려야 될 게 아까 캄보디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제 SBS 보도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화상 인터뷰를 해서 SBS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 예. 못 보셨죠? 네. KH그룹이 어떤 사건이 엮여있냐면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북송금 사건 할 때 그 김성태와 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전에 옛날부터 주가 조작의 동업자예요. 근데 김성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돈을 줬다. 네. 한 100억 원 되잖아요. 그런데 배상윤이 어제 SBS 기자에게 얘기한 것은 그게 우리 사업이지 경기도와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라는 이렇게 딱 짧게 두 문장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상윤이 계속 도피하면서 못 들어왔고 김성태는 자수하다시피 만세를 부르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김성태는 들어와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줬고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에서 소위 말하는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 세미나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깡그리 무시하고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2심을 내려서 지금 대법원에서 3심 중이에요. 네. 중인데 만약에 배상윤이 들어와서 왜냐면 배상윤은 그때 이 돈을 일부 댔거든 자기가. 근데 그게 그 돈이 아니고 김성태 거짓말이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3심 대북송금 관련은 파기환송이 될 다 확률이 바뀌어야지. 높습니다. 예. 아, 그런 굉장히 상황-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검사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네. 배상 KH그룹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오니까 뭐 강원도 알펜시아 입찰 비리건 뭐 갖고 별건을 다 해가지고 다 엮어놨어요. 지우가 이제 가라.
지우가 가 임마. 야 이제 잘 들었다 임마. 가라 이 자식아. 가라 이 임마. 다음에 보자. 오늘 뭐 준비한 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 임마. 내일 어떻게 나와야 돼? 내일 나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6만 명으로 할 걸. 나가. 우리끼리 할 얘기 많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그래. 멀리 안 나간다.